종목별 리포트 살펴보는 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종목은요. 먼저 현대모비스, 산일전기, 그리고 삼양식품, 마지막으로 삼성 E&A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현대모비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36% 상승하면서 현재가는 38만 5천 원이고요.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오늘부터 딱 리포트를 봐도 작은 종목이 하나도 없구나. 좀 큰 종목군들만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분기 초가 되면은 드디어 이제 프리뷰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을 좀 볼 수 있을 만한 자료들을 쭉 준비를 해봤고요. 네. 그래도 이제 섹터별로 한번 나눠봤어요. 자동차, 전력기기, 다음에 음식료 네. 이렇게 주요 종목군들 건설까지 한 종목씩 들고 나와봤습니다. 현대모비스를 살펴보게 되면은 우선 신한증권에서는 목표주가 상향을 했는데 비욘드 오토의 콜옵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동차를 넘어선 뭔가의 추가적인 성장 동력에 따른 옵션이 이 회사는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그게 뭘까? 결국은 로봇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현대모비스가 PR을 8배 정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현대차, 기아는 그거보다 훨씬 못 받는데 니네가 8배 받는 게 말이 돼? 이게 항상 이제 현대모비스의 이 뭐라고 할까요? 한계. 네. 왜 현대차는 5배인데 너는 8배야? 이것도 많이 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못 받고 있었는데 로봇 가치가 있는데도 8배?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네. 라는 내용의 신한증권 내용이고요. 회사의 이제 실적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역시 이제 자동차 판매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 관세와 관련된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실적이 매우 좋지는 않습니다. 9,234억으로 시장 컨센 9,369억 정도의 실적을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4분기 같은 경우는 누적적으로 950억 정도 적자를 기록했었던 모듈과 핵심 부품이 1,000억 이상의 영업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AS 사업부의 실적은 조금 더 아쉽게 느껴지기도 해요. 관세와 관련된 일부 보전이라든지 이러한 비용 발생 때문인데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이 보전된다라고 했을 때 이익의 상향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래서 실적만 놓고 봤을 때 이 회사는 실적에 문제는 없다라는 것을 네. 보여주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드네요. 네, 올해 이제 실적은 매출 7.9%, 영업이익은 3.8조 원으로 13.7% 증가한 실적으로 역시 어마어마한 이익 체력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견고한 AS 사업부, 그리고 제조 부분 쪽에 매출 증가에 따라서 고정비를 털어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전동화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이제 전동화 부품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 막 메타플랜트 내고 막 이러고 있는데 사실 미국의 전기차가 좀 잘 안 팔려요. 네. 왜냐하면 보조금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메타플랜트의 가동률 그리고 AMPC 수의 규모에 따라서 분기별 이익 변동성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익 예상이 되고 있고 목표 주가는 이제 46만 원에서 49만 원으로 상향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위험 조정을 좀 하향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목표 주가 상향을 한 거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마지막에 들어가 있네요. CES 2026을 통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아틀라스에 대한 공개가 진행이 될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액추에이터, 이 액추에이터는 휴머노이드의 필수 부품이에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품입니다. 그런데 이 액추에이터를 공급하는 현대모비스가 더 주목을 받을 것이다. 결국은 지금 현대차가 아틀라스 공개하면서 2028년도부터 현대차 공장에 들어갈 것이다. 이 얘기인 즉슨 결국 아틀라스에 대한 양산 매출액이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거고 네. 거기에 필수 부품은 현대모비스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 매출 자체가 현대모비스가 가져가는 어마어마하게 큰 매출 대비해서 분명히 매출액은 작겠지만은 우리가 현대모비스가 8배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하는 밸류 트랩에서는 벗어날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로봇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로봇주들은 정말 수십 배 이상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으니까 8배라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싸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현대모비스 안정적인 이익 체력을 바탕으로 로봇의 모멘텀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은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어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모비스 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산일전기입니다. 산일전기 오늘은 3.28% 빠지면서 현재가는 13만 5,700원입니다. 아직까지 전력기가 빠진 이유는 딱히 나온 뉴스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이제 뉴스를 봐도,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최근에 평소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미국의 AI 관련된 뉴스나 반도체 관련 뉴스 이런 것들을 좀 덜 찾아보는 저의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하락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네. 뭔가 이쪽에서 좀 안 좋은 뉴스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사실 워낙 지금 개인들도 좋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주가가 좀 낙폭이 있으면은 하방을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력기기와 좀 연관된 AI와 관련된 조금 뭐 뉴스 소식이 있는지도 아마 중간에는 제가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이제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주가가 안 좋다 보니까 산일전기도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요, 결국 오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이제 현대일렉트릭도 그렇고 좀 반등을 보이면서 이거 고점 다시 도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네.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이 모두 다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빠지면서 아쉬운 부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산일전기는 좀 덜 빠지고 있기는 해요. 왜냐면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너무 기본적인 기초적인 질문인데 네. 이런 전력기기 쪽 혹시 계절적인 영향도 받나요? 뭐 제가 이제 모든 섹터들의 계절적 영향을 아는 것은 아니지만은 사실 전력기기는 제 생각에는 계절적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은 섹터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전력기기 관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과 유럽권에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계절적 영향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제조업 쪽에서 공기를 진행하기 어려운 날씨 환경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휴일이 많다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사실 딱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그 요소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산일전기 4분기 실적 흐름 한번 좀 프리뷰 자료를 통해서 보도록 하죠. 대표적인 이제 전력기기 관련된 기업입니다. 이 기업도. 네. 예. 화면이 이제 올라왔네요. 4분기 예상 영업이익을 살펴보게 되면은 일회성 요인이 해소가 되면서 4분기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LS증권의 리포트를 제가 들고 나왔고, 실적이 YOY로는 대호조다. 영업이익을 무려 510억을 전망하면서 YOY로 51%, 영업이익률은 무려 34.7%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 일반적으로 이제 전력기기 관련주들의 영업이익률은 지난 분기 기준으로 HD현대일렉트릭이 아마 한 27, 8% 정도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너무 좋게 나오는 거죠. 네. 말도 안 될 정도로. 근데 이것은 사실은 이제 3분기에 좀 문제가 있었던 일회성 비용, 이 부분이 일부 환입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적 호조라고 판단되어지고,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에 원래 이 회사가 직원들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네. 그것까지 반영을 해도 눈높이 대비해서는 괜찮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의 매출을 살펴보게 되면은 신재생 특수변압기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특히 이제 북미 쪽에 태양광 그리고 데이터 센터 쪽에 배터리 ESS 쪽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좋았었고, 이거는 올해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네. 지난 3분기의 영업이익이 427억으로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원래 이 회사의 그 대손상각비가 분기 기준으로 한 4억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지난 분기에 무려 79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손상각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것들이 많냐면은 회수 불능 채권의 경우 대손상각비로 처리를 해요. 내가 어떤 회사한테 물건을 넘겼어요. 네. 근데 우리는 사실 당근마켓 하면 어떻게 해요? 가서 그냥 현금을 주고 받았죠. 네. 근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물건을 야 필요해 빨리 줘 이러면은 돈 받고 보내주지 않아요. 주고 나서 돈을 이제 일반적으로 받죠. 네. 근데 그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진다라든가 이러면은 매출 채권을 받아놨는데 그게 돈으로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상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79억이 회수불능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설정이 아니라 특정 건에 대한 회수 고객과의 회수 일정 조정에 따른 일회성 영향입니다. 그래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야 원래 3분기에 줘야 되는데 4분기에 줄게 라고 이제 조정을 한 영향이기 때문에 이게 고스란히 4분기에 진짜 들어오는지를 확인만 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 LS증권에서는 걱정 마라. 회사가 돈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그게 맞는 거다. 회사가 사실 망한 회사도 아닌데 돈 안 들어온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4분기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검증을 하면서 이익성만 확인하게 되면은 이 회사는 봐야 된다. 그럼 왜 봐야 되느냐? 지금 수주 가이던스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설정했는데 수주도 그 가이던스보다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익률 굉장히 높죠. 거기에 더해서 올해나 내년 기준자로 봤을 때도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해서 매출 성장이나 수익성, 자본 건전성과 같은 회계 재무 지표가 모두 다 압도적이에요. 그런데 PER은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 6% 이상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할증을 받아야 되는 구간인데 할인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요소가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지난 3분기 때 이렇게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네. 2분기 같은 경우도 실적 나오고 나서 얘네 또 눈높이가 좀 아쉬웠는데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아직까지 피어 대비해서 주가가 부진한 건데 4분기에 실적이 좋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주가는 너무 언더퍼폼 되어 있다. 그러면은 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실적 발표 때 정상적인 실적만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관심을 가져야 될 전력기기 업체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산일전기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했는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전력설비 부문에서 차장님의 탑픽은 어느 종목일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전력기기요. 네. 사실 이제 계속 틀려서 자신감을 잃지 마세요, 차장님. 제가 재작년도에 이제 전력기기 쪽에서는 네. 제 기억에는 아마 그러니까 3년 전이죠. 그때는 이제 효성중공업을 얘기를 했었는데 효성중공업이 작년에 많이 올라왔고 네. 그 전년도에는 LS 일렉트릭을 얘기를 했다가 LS 일렉트릭도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좀 아쉬웠어요. 올해는 좀 고민이 되는데 저는 전력기기 쪽에서는 LS 일렉트릭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장남현 애널리스트가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 장남현 애널리스트 아니셨나요? 전력기기 누구죠? 저희 장남현 애널리스트 맞는 것 같은데 전선주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대한전선 이런 기업들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좋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저도 사실 전력기기도 좋지만은 전선주가 올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전선주로 한번 좀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좋대요, 전선주가? 구리 가격 상승도 사실은 이제 도움을 받게 될 거고, 전력기기를 확충을 하게 되면은 사실 전력선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좀 덜 반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전선 관련주, 이런 쪽을 저는 좀 좋게 보고 싶어요. 네, 질문 받아봤고요. 답변도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양식품입니다. 오랜만에 보는데요. 오늘은 0.55% 상승하면서 현재가는 128만 2천 원입니다. 네,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리포트가 꽤 나왔더라고요. 네. 저희 강은지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여기 딱 바로 나오네요. 현재가 창을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 약간 겁을 주고 있습니다. 네. 너네 지금 마지막이야. 이렇게 약간 겁을 주고 계신 것 같은데 와 목표 주가 200만 원이면은 사실 목표 주가와의 괴리율이 한 60%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 얘기는 목표 주가와 현재가의 괴리율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애널리스트들은 어느 정도 좀 확신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저는 사실은 이제 저희 회사의 리포트가 아니라 다른 회사의 리포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들고 나온 리포트는요. 삼성증권의 리포트를 제가 들고 나왔어요. 오타가 있어서 수정을 약간 하고요. 네. 보시면은 삼성증권도 180만 원으로 현재가 대비해서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좀 괴리율이 있는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삼양식품의 리포트를 제가 쭉
트래킹 해본 결과 강은지 애널리스트가 약간 선도적으로 목표 주가를 많이 올리셨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경험칙으로 봤을 때. 근데 항상 그 목표 주가를 뚫어가면서 계속 좋은 주가를 보였거든요.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왜 단기적으로 주가가 안 움직이고 있느냐? 4분기 실적이 조금은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네. 매출도 전분기와 유사한 1,835억 전망을 하고 있고, 지금 당초 9월 달에 고무적인 수출 성장률이 매출화되면서 4분기에 이건 중국 매출이에요. 4분기 중국 매출액이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됐지만은 이게 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수출 데이터를 보고 이제 추정을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중국의 도매처한테 라면을 보냅니다. 네. 그러면 수출 데이터에는 찍혀요. 네. 근데 회사의 매출액에는 언제 잡히느냐? 그거를 이제 중국에 보낸 다음에 중국의 매출처에서 나가는 물량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삼양식품이 미국의 이제 모처의 물류센터 같은 데다가 라면을 넣어놓고 네. 거래선들이 가져와 이러면은 그때 이제 내보내죠. 근데 그게 수출되자마자 나가면은 시차가 없을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창고에다가 라면을 넣어놨는데 아직 라면 재고가 좀 남았다고 해서 유통사에서 한 2달 뒤에 요청을 해요. 네. 그러면은 매출은 2달 뒤에 잡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중국이 지금 아직까지 이제 춘절 효과가 좀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도매상들 입장에서는 한 9월, 10월부터 이제 물량을 받아놓고 매출액이 확 늘어나는 시점에서 물량을 뿌릴 텐데 그게 아직까지 좀 제한적이고, 두 번째는 중국 공장의 생산 능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27년도 상반기에. 잘 아시다시피 이제 2번이나 삼양식품이 중국 공장 늘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장을 늘려서 물량을 많이 찍어내면은 이 물량들을 받아낼 수 있는 안정적인 거래선 확보가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 거래선 확보를 우선순위로 두다 보니까 얘는 쭉정이야. 얘는 좀 든든해.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하다 보니까 물량들이 좀 늦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아쉬움으로 남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미국이 지금 무지무지하게 걱정이었습니다. 왜냐면 물량이 안 나갔었어요. 네. 10월달, 11월달 수출 데이터에. 그래서 사실은 삼양식품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것도 오해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물량은 다 보내놓고 거기서 이제 물량들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4분기의 미국 매출은 오히려 전분기 대비해서 13%, 전년 대비해서는 60%나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 환경을 봐야 되는데 미국이나 유럽권, 중화권이 이제 이 회사의 주력 지역입니다. 네.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어떤가? 우리가 한 1년 전에 삼양식품 주가 올라올 때 와, 인기 대단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막 찾아보고. 네. 근데 지금 좀 조용한 것 같지만은 지금도 어마어마합니다. 유통 채널에서 달라고 아우성이에요. 네. 연초에는 뭐가 있느냐? 계약 물량에 대한 계약을 해요. 주요 유통 채널하고. 분명히 작년 대비해서 올해 계약 물량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성장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불구하고 4분기 이익이 기대치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마케팅비도 늘어나서 이익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올해의 가벼움 그리고 올해의 성장 가능성은 더 높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4분기 실적이 좀 마무리되고 나서 삼양식품은 재차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양식품 봤습니다. 삼양식품 하면은, 그러니까 불닭 하면은 대체제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저는 뭐 집에서 막 불닭볶음면 이런 것들을 잘 안 먹어서 집에서 뭐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매운 것도 안 사다 놓고 막 이래서 잘 모르겠는데 네. 사실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니까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서 지금 삼양식품이 또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소스. 소스는 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소스를 원래 이제 하는 하청업체가 있었는데 자기가 내재화하기 위한 노력을 1차적으로 하고 있고, 소스 마케팅을 엄청 하다 보니까 마케팅비가 사실 4분기에 늘어난 거거든요. 네. 왜냐면은 굳이 라면에만 먹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뭐
닭가슴살이나 이런 맞아요. 거에도 불닭 소스 뿌려 먹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잘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양식품 봤고요. 아까 전선 관련한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와가지고 여쭤보면은 구리 가격 상승 덕분에 전선주는 또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네. 심택 말씀하셨을 때는 아까 금 가격이 오르면서 심택이 가격 부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관련된 질문입니다. 왜 동일한 이슈에서 다른 주가 흐름이 발생이 될까? 네. 이 부분을 이제 판단을 해야 되죠. 우선 메모리 기판 같은 경우는 둘 다 이제 전방이 나쁘지는 않아요. 네.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공급업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기판 업체들보다는 전선 업체들의 공급이 뭐라고 할까요? 더 적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판 물량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낮았던 상황 속에서 이제 올려나가면서 물량 대응을 할 수 있지만은 전선 같은 경우는 원래 전방이 좀 괜찮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의 제한이 좀 클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가격의 상승을 전가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필요한 게 많은데 원가가 올라가게 됐다라고 한다면은 가격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제품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물론 이제 소캠2나 이러한 기판의 변화를 통해서 더 비싼 고부가치 제품군들을 팔 수 있지만은 전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광통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부가치 케이블들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양사의 주가의 반응이 좀 다른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심택이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부담스럽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얘네 주가 5배 올라왔어요. 그래서 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오늘 반도체가 많이 빠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심택이 이러한 리스크 때문에 좀 빠지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이렇게 답변 들어봤고요. 다음은 마지막 종목입니다. 삼성 E&A입니다. 오늘 주가는 1.23% 빠지면서 현재가는 24,050원 보이고 있네요. 네, 참 답답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삼성 E&A를 이 정도 구간이라고 한다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주가는 좀 안 움직이고 있어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어떤 내용일까요? 긍정적인가요? 네, 26년도에는 좋을 거야 네. 라는 내용인데요. 목표 주가는 올해 소폭 하향을 했습니다. 왜 그러면은 4분기에 이렇게 주가가 안 좋았을까? 건설사, 특히 이제 삼성 E&A는요, 비화공과 화공 쪽에 집중되어 있는,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화공 플랜트 쪽에 좀 집중되어 있는 플랜트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수주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런데 3분기에는 왜 올라왔을까 생각해 봤더니 AI 데이터 센터의 호조에 따라서 비화공 쪽, 즉 이제 삼성전자의 플랜트 투자에 따른 물량 증가의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근데 화공 쪽의 수주가 너무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주가가 굉장히 크게 흔들렸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결국은 이제 글로벌 수주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은 쫙 깔려 있어요. 어떤 회사가 내년도에 무슨 걸 목표로 2029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26년도에는 적어도 피드 계약을 맺고 설계를 하고 수주를 맺고 가야 된다. 이 타임라인들이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 수주를 할 수 있는 기업들도 되게 한정돼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입찰을 해서 성공하냐 못하냐, 그리고 설계부터 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feed to EPC라고 해서 EPC 공정까지 분명히 수주를 할 수 있는 수주 공정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4분기에 주가가 좀 부진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회사가 과거의 연역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수주가 굉장히 부진했었던 해가 있어요. 2019년과 21년, 23년도가 부진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 다음에 수주는 어떻게 됐었느냐? 최소 36%에서 최대 64%까지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수주가 굉장히 부진했다 보니까 올해는 수주 증가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종, 그러니까 친환경 쪽의 수주라든지 아니면은 지역의 확대,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화공 파이프라인들, 이것이
본격적으로 연초부터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꽤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증가 속에서 거기에 삼성전자의 투자는 계속되는데 더 빨라져요. 네. 지금 지금 이제 P4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11월 8일이었나요? P5 공장을 또 준공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타임라인도 대부분 다 3에서 6개월을 앞당겼습니다. 네. 공정을 앞당겨서 단축을 시킨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동기간 동안 매출액이 빠르게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매출액은 삼성물산과 삼성 E&A로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올해 회사의 영업이익은 8,124억으로 YOY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뭐 배당률 같은 경우도 지금 배당금을 770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서 뭐 이 회사의 주가 대비해서 막 어마어마하게 높은 배당금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그 상법 개정안에 따른 배당주주 우선 그 정책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 성향을 25% 이상으로 올려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따른 배당금 증액 가능성까지 고려해 봤을 때 삼성 E&A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올해는 또 현재 주가는 좀 과도하게 빠져 있는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한번 긍정적인 내용 전달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 E&A 리포트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오전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잠시 종목을 봤는데 초반과 동일하게 로봇주들의 강세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어떻게 국내 증시가 마무리하게 될지 궁금하시다면 저희 오후 방송에서도 꼭 한번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